자, 바로 이어가 보죠.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에 좀 임하게 되는데 어제 결국 윤석열 수사 받으러 조사 받으러 안 나왔습니다. 예. 예상하셨죠? 그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사실은. 네. 빨간 날이랑 안 나온 건가요? 휴일이라고? 크리스마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공수처에서 나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니까 네. 이거 먼저 하고 나가겠다 이러고 있고 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 안 하면서 아예 이렇게 질질 끌고 있잖아요. 문개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가서는 저기 핑계대고 저기는 그냥 또 여기 핑계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 다 소위 뭉개고 있는 건데 네. 이 보면 자범들이나 쓰는 수법인데 참 보면 참담해요. 참담. 아니 모든 뭐 이 정치적 책임 뭐 이 책임 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만. 저 말만. 예. 아니 근데 지금 진짜 하는 거 보면은 말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네. 정말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뭐 지금 뭐 직무 정지된 상태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지금도 이 관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계속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한 거 아니에요? 야, 저 정도로 형편없는 아.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음. 이상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알았지만 네. 저건 진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잡범도 저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근데 명색이 작품도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뭐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직무 정지되어 있지만 네. 경호처의 경호도 받고 있고 대통령 관저에도 관저에도 살고 있고 네. 월급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저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죠. 저럴 순 없다. 좀 비정상적인 뭐 그렇죠. 작범도 저렇게 안 한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네. 또 오늘 뭐 결정한다 그래요. 어떻게 할지는 3차 소환 요구할지 아니면 뭐 영장 청구를 할지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뉘앙스 분위기는 3차 소환 조사 또 하겠다고 요구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이 수사 감당 못해요. 왜요? 솔직히 감당 못한다? 감당 그 역량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럼 아니 어떡해요? 공수처가 여태까지 무슨 성과를 낸 수사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네. 이거 아무나 하는 수사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인력이나 아니면 수사 역량 그럼요.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네. 음, 수사 역량이 무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3차 조사 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나와서 네. 조사 받고 구속영장 치면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될 거예요. 될 텐데 네. 정말로 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네. 그리고 그 관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짓들을 하려고 했는지를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아직도 밑에 수면 밑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걱정스러워요. 네. 솔직히. 걱정스럽다. 예. 그러면 공수처가 아니면 결국 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은? 결국엔 뭐 특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또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그렇죠. 심정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당장은 필요한데 저는 공수처로 이관이 된다고 할 때 조금 내심 걱정은 많이 했어요. 저거 감당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네. 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수사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도 할 수 없이 체포영장을 치든가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윤석열 쪽에서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계속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6인 체제로 지금 심리는 네,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달에 또 2명의 임기가 종료하잖아요. 계속 끄는 거지. 계속 끌면 네. 아예 결정을 못 하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헌재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은 더군다나 대통령 임명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추천목도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아. 대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임명목 2명은 더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대겠지. 그렇게 되면 180일이 다가오는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탄핵 결정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저들이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 6인 내지는 네. 3명이 뒤늦게 임명이 되더라도 4월까지 미뤄서 2명은 임기가 만료된 7인 상태에서 아하. 2명 이상의 반대를 이끌어낸다. 아. 뭐 이래서 다시 복귀.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고 복귀하는 게 저들이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항소심 선고까지는 된 상태에서 네. 대선을 치른다. 지금 뭐 국힘이 사실은 그거를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노려서 네. 어쨌든 윤석열은 자기의 원대 복귀가 베스트 시나리오고 네. 국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택도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택도 없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국정 불안 상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한 방 얻어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막는다. 왜냐면 그 신용평가사 중에 뭐 아. S&P도 있고 피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피치에서 얼마 전에 경고를 했잖아요. 이게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 네. 이게 사실상 신용 등급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예. 내릴 수 있다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하방 위험성이 네. 있다라고 이미 언지를 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들이 노리는 건 극도로 계속 불안정해지는 계속 거야. 이걸 예.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 상태로 질질 끌다가 결국엔 뭐 원대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대선을 다시 이기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데 자,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이에 못 버티고 네. 우리 좀 대한민국 뭐 경제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뭐 시선 이런 거 볼 때 거의 뭐 무너져 내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오늘은 경제 문제를 경제 먼저 좀 해볼까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아니 왜냐면 시급해요. 지금 네, 1,450원이 이미 뚫렸잖아요. 뚫렸죠. 네. 환율 문제. 심각합니다. 1,46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46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예. 1,461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 뚫렸군요. 이거 막 계속 어제도 와. 뚫리고 뚫렸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1,460원이 뚫린 상태인데 네. 이제는 1,500원대가 남은 건데 아, 이게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게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거. 그렇네요. 아니 외국에서 보기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예. 다시 직무 복귀를 해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는 아. 한국하고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치광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해? 아니 한국은 이제 쳐다보지도 마. 저기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도 네. 투자는 전부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전부 투자는 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야.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만 보여도 한국은 완전히 손절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1,500원 위로 튀어 올라갈 거고 네. 문제는 우리는 일단 수입 물가가 다 원화 기준으로는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왜냐면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까지 낮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할지. 그거 쉽지 않을 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야, 지금 환율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1,461원. 와, 이거는 거의 이제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보던 그런 수치인데. 그러면 예. 지금 명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 한덕수 대행. 명색이 경제관료 네. 출신이잖아요. 경제관료만 몇 년을 한 거예요. 음, 온갖 좋은 자리 다 다녔지. 그렇죠. 경제부총리도 했지. 예.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정권을 바꿔가면서 두 번째 하고 있지. 네. 더군다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사이에 뭘 했어요? 주미 한국 대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누구보다 커리어로는 네. 완벽한 상태야. 거기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네. 그러면 나라를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야 당연히 지금 특검법 공포와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네.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체결 안 돼 있거든요. 네. 통화 수합이라는 건 급할 때 원화 갖다 주면 달러 주기로 하고 뭐 미국이 급하면 달러 네. 갖고 오면 우리 원화 그럴 일이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있을까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원화 바꿔주고 이거를 뭐 500억 불을 하든지 1,000억 불을 하든지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빵원이에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환율이 1,460원을 뚫고 올라갈 때 명색이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더군다나 주미 대사를 했어. 워싱턴 DC에서 네. 가장 완벽한 조건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누구보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하고 1,000억 불만 하자. 통화 수합만 체결해도 이렇게 환율이 계속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거는 정말 아니 뭐 저분이 놀라워요. 놀라워. 양곡법 포함해서 6개 법안도 거부권 행사했대요. 아니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져봐요 그건. 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노리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시간 끌면서 네. 뭐 원대 복귀 아니면 적어도 대선을 앞두고 상황 변화를 만든 다음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도 부하 내동 내지는 뭐 그쪽에 합류했다고도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와 이거는 진짜 외환죄 내지는 나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러다 진짜 한 방 당해요. 제가 보기엔 내년 초가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다. 아니 왜냐면 네. 한국이 딱 좋거든요. 뭐가 좋아요? 소위 막말로 털어먹기에.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막말로 먹을 게 많아. 해외 뭐 투자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뭐 사냥꾼들.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불안해.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히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원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전국이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무정부 상태야. 네. 딱 좋은 먹잇감이죠.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태예요. 지금 털어먹기에 한국이. 이 경제 얘기를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뭐 탄핵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 쪽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경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럴 시간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게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경제 쪽으로 보면. 그럼요. 제가 보기엔 IMF를 겪으면서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멀쩡하게 은행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실직자 되고 네. 그러면서 노숙자로 전락한 가장들도 많고 가정도 많이 파탄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알짜 네. 기업을 비롯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 나가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렇죠. 뭐 그 예를 이후에- 들어서 강남의 알짜 빌딩, 대형 빌딩 같은 거 뭐 싼 가격에 완전 박앤세일을 했지. 박앤세일. 그렇죠.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다 싸게 팔려 나가고 완전히 한번 대통 당했었는데 망했었- 예. 호되게 털렸었는데 제가 보기엔 딱 좋은 상태예요 지금이. 그때는 정권이 불안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식했지. 외환 개념도 없고 개념이 없었죠. 아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체면 차리는 거 좋아하다가 한번 되게 당했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권이라는 입장에서 훨씬 열악한 상태예요. 정권 비교해 보면은 네. 열악하고 무정부 상태까지 가 그렇죠. 있는 지금은 거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듯이 우리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4천억 달러 이거 충분하다. 우리 무슨 IMF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왜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4천억 달러는 있는데. 4천억 달러가 그냥 금액만 얘기를 하는데 네. 대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대만이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대만 인구는 이제 2천만 정도 되는 거고 우리는 5,100만. 그러니까 그 GDP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네. 왜냐면 인구가 일단 절반이 안 되는 데다가 뭐 1인당 국민소득 개념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낮은 비슷하지만 인구가 일단 작기 때문에 훨씬 작은데 대만이 제가 알기로는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7천억 불이 조금 안 되나? 예.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경제 사이즈는 우리 절반 네. 이하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 사이즈로 보면 외환보유고 4천억 불은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즈로 12월 보면. 이제 매달 월초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발표를 하는데 네. 12월 3일인가 발표한 거 보면 4,150억 불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해바뀌면 1월 달에 또 발표가 1월 초에 될 이제 나올 텐데 텐데. 그거보다 분명히 줄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해서 그러니까 예. 이른바 우리 외환을 헐어서 달러 헐어서 방어한 게 이 정도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1,460원대. 4,150억 불보다 줄어든 금액이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 불 이상 줄었다. 그러면 환율 방어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방어한 환율이 1,460원이다. 네. 확인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엔 환율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말은 대단히 뭐 물론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부득이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만 대단히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사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까 수압 얘기도 하셨지만은 근데 한덕수 대행의 지금 행보를 보면 거의 뭐 이 내란죄를 실드 쳐주는 내란죄 관련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 시키고 방해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도 무슨 어디 가서 뭐 점집 가서 엉뚱한 얘기를 들었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네. 정말 몰상식하죠. 저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그 목도 아니고 국회에서 한 걸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럼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게 대행의 역할이니까. 근데 그걸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한덕수 부인 배우자가 무속에 이제 지대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 그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정말 무속으로. 무속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정말. 무속 뭐 이 주술 네. 이걸로 다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아니 왜냐면 그거 빼고는 네.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특히 굵직굵직한 일이 네. 무속을 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실 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무속
빼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은 아 뭔가 또 뭐 2,000명이 나오든지 뭐 그렇죠. 장어가 2,000온스라든지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근데 그게 더 설득력이 맞아. 있는 상황. 근데 또 맞고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래서 옮기고. 그래요. 한덕수 대행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 따라서 한덕수가 탄핵되냐 안 되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비상식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런 걱정은 드는데 네, 순리대로 좀 해결이 되면 가장 좋죠.